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거에 동일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사고 전력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면 그 벌금에 대해서 완납을 하면 모든 형사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음주는 0.030%의 음주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추어야만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고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이 불성립하고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 불성립하고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살펴볼 내용은 음주를 해서 음주 수치는 0.030% 이상으로 측정이 돼서 음주 수치는 특정이 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검찰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거와 상반되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소되어진 형사 피고인인 그 운전자는 비록 나는 음주를 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양 당사자 간에 이 상충이 될 때, 이 주장이 상충이 될 때, 물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정은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이제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판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형사 피고인이 주장처럼 운전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음주는 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불성립 무죄 판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검사의 입장대로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음주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형사 피고인이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 나오고 해서 벌금을 이제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음주한 채로 운전을 인정하고, 그런데 형사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때 과연 이 법원에서 형사 피고인이 아닌 검사의 주장대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피형사 피고인의 인정할 때처럼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으로 이제 끝나느냐, 아니면 그와 차원이 다른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느냐, 오늘 이와 같은 언론 보도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사고 전과 없는 동일 전력이 없다는 얘기죠.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도 전력이 없는 겁니다. 대학생입니다. 심지어 대학생입니다. 나이도 어린 대학생이고 20m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에서 시킨 판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보시면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동일 음주운전 전력이 없습니다. 운전 거리도 길지 않았지만 20m입니다. 20m 정도의 거리를 이제 음주한 채로 운전을 했다라는 혐의로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을 이제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법원에서 이제 그 법정 구속을 시키고 이제 징역형의 실형을 이제 형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22단독 부장 박민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20세입니다. 20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나이도 어리고, 다음에 그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그다음에 신분이 이제 예, 공부하는 이제 배우는 이제 대학생의 신분인 것이고, 이동 거리는 20m입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실형을 10개월,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걸 보시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광산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까지 20m를 운전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수치는 특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뭐 누군가 신고했던 경찰에서 뭐 순찰 활동간에 인지를 했던 경찰에서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여기 뭐 체외를 했는지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인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 측정 요구를 했고 그 측정에 응해서 나온 호흡 측정이든 체열이든 그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특정이 됐습니다. 음주 수치는 0.030%를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 사실만 있으면 음주 운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134%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운전자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약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에 의해서 700만 원의 벌금형이 받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0.080%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 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1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110일 면허 정지로 변경되는 등 감경되는 등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0.134%라고 하는 것은 0.080%의 굉장히 높은 수치고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을 이제 현저히 초과하는 그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또 운전자가 20세로서 이제 그 연령이 적기 때문에 운전 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이 대학생, 뭐 운전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신분이 대학생 이런 걸 고려하면 0.134%를 원인으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이제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실제 그것을 실행했을 때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뭐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시판을 청구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0.134% 그리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되면 음주운전으로서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운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는 인정이 되는데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불성립돼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으로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 상황에서 주치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이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20m니까요. 초범이죠. 이제 과거에 전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신분은 대학생, 그리고 연령은 20살을 반영하면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제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는 것은 불리하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여기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것은 결론적인 얘기고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 2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한편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검사는 아까 0.134%의 음주 수치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형사 피고인인 이 A씨, 대학생, 이 A씨는 음주운전한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는 0.134%인데 운전했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불성립, 음주운전은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사의 주장과 형사 피고인의 주장이 대립되면, 상충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 판단은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당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현장에 CCTV 영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어떤 목격자가 이제 본 겁니다. 목격자 진술.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목격자가 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제 증인 선서해가지고 증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CCTV 영상이라고 하는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인적 증거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서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운전. 0.134%에서 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CCTV 영상, 도로에서 그 이동로상의 이제 CCTV 영상, 녹화 영상 기록을 보면 그 화질이 아주 안 좋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영상으로 그 나와 있는 그 기록, 영상 기록, 그 다음에 목격자 운전하고 뭐 가는 것을 바타라고 한다거나 이런 목격자 진술을 들어서 A씨가 운전했다고 이제 본 거죠. 경찰에서 최초에 수사할 때. 그리고 수치는 0.134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이다 라고 해서 사법경찰에서 수사가 종결하니까 검찰에 사건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제 나머지 필요한 보강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가 이제 기소한 겁니다. 검찰에, 법원에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죠. 그래서 검사 측, 검찰과 형사 피고인의 대립되는 지점은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운전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는 것이냐인데 이 지점이 이제 다르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운전을 했다라고 봤다는 얘기죠. 이에 A씨는 CCTV 영상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A씨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CCTV 영상으로 어떠한 이유로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옷 색깔이라든가 뭐 또는 화질이 안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겠죠. 나름. 그래서 CCTV 영상으로는 운전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목격자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목격자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다. 나하고 그때 다퉜기 때문에 내가 운전도 안 했는데 나를 운전했다고 이렇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격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서 이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A씨는 이런 점들을 내세워서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운전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인 거죠. 검찰도 아니고 운전자가 아닌 제3자인 재판부, 법원에서는 운전했다.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형사 피고인은 운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음주운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운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법원에서 볼 때는 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인정이 되는데 객관적 자료, 그러니까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다 있고 운전을 했다고 인정하는데 형사 피고인인 A, 그러니까 운전자는 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지?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뜻을 표명을 해야 될 형사 피고인인 운전자 A씨는 왜 부인을 하지? 모든 증거들이 다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봤을 때도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지? 그러면 다음에 뭐 음주운전 또 하고 나서 또 부인할 수도 있겠네? 재범 우려성이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형을 선고했고
일반적인 그 음주운전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뜻을 표명했을 때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으로서 끝나는 사안인데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사실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인정 안 하지? 반성하지 않네? 그리고 다음에 또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있네? 위험성이 높네? 라고 판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제 그 무죄가 판결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가중된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항소하고 뭐 상고하고 이렇게 불복 절차를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감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쟁점이 아니라 성립이 아니냐 불성립이냐 이거를 다투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그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전부 다 운전한 것이다 인정하는데 형사 피고인인 적어도 이 1심 법원에서는 형사 피고인인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운전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도 않고 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시킨 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서 음주 플러스 운전 이 모든 것을 이제 구비해야만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오늘 사례는 음주한 수치는 인정이 되지만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그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